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를 뿜어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공동담화를 듣고서는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어젯밤과 오늘 광주를 뒤덮은 분노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 소설책도 들고 스스로 거리에 나온 시민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닦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에 분노했습니다.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투표를 이렇게 독려하더니 자기들은 정작 투표해야 할 때 비겁하게 투표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표를 구걸할 가치도 없고 마음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천불이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딸과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화가 나서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 시민들은 오늘 다시 거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시행할 계획이었던 걸기대회는 표결 무산 소식과 한 대표 한 총리 담화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제2의 6.29 선언도 아니고 본인들이 권력을 뻔뻔하게 더 유지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인다. 말 그대로 그냥 시간 끌기이고요. 그다음에 지연시키기. 특히 광주 시민은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닐까. 광주 시민들은 질서 있는 퇴진보다 후퇴 없는 민주주의가 더 소중하다며 앞으로 계속될 탄핵 촉구 집회에 더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5.18 민주광장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상계엄령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빨리 탄핵을 하고 탄핵 소추안을 빨리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가결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겪지는 못했지만 비상계엄령 그때 5.18 때 그 상황이 다시 일어나서 안 될 상황이어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집회에 꾸준히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믿었거든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믿었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투표해준 사람인데 너무나 사실 충격받았거든요. 현행범으로 인식이 되는 대통령을 놔두고 권한 대행 체제를 어떻게 이어간다는 건지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나오게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분들이 남겨서 결정을 해야지 둘이 오물딱주물딱 권력을 그렇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거 응원을 불고 응원 많이 하잖아요. 구체적인 방안 얘기한 것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아무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듣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기쁜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저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되면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 민심도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며 탄핵 동참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각, 역과 버스터미널 등의 인파가 몰린 곳은 어디나 중계 화면으로 눈이 쏠렸습니다. 김건희 특검 부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국회에서 퇴장하면서 시민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국힘 친구들이 또 양심적인 친구 애들이 나와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줄 걸로 봤죠. 근데 좀 야비해 보여 이제. 탄핵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인 국민의힘이 본인의 도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퇴장해버리는 거 그 사람들을 뽑아주면 국민의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시민들은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즉각 탄핵이 없는 후속 조치는 국지전 야기 등 또 다른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계엄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은 지켜볼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위한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분노하고 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되면서 촛불은 전국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등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역 경제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송년회로 활기를 띨 지역 상권에는 한기만 가득합니다. 최양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 차려진 식기들이 무색하게 가게 안이 텅 비었습니다. 송년회로 활기가 넘쳐야 할 식당에 한기만 가득합니다. 답답한 사장님은 급기야 직접 호객 행위에 나섭니다. 아직 너무 없으니까 원래 저도 호객을 좀 싫어하는데 지금 너무 없다 보니까 앞에 안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앞에서 약간 인사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골목 상권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며 연말 특수도 남의 말이 됐습니다. 원래 12월은 조금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연말 모임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소비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것 같아요. 초유의 비상계엄에 탄핵 전국까지 이어지자 손님들도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기 망설여집니다. 계엄령 때문에 다들 긴장 상태예요. 대부분 다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는 편이고 우선 나부터도 긴장이 되는데요. 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기대하던 석유화학업계도 당황한 모습입니다. 수출 감소에 적자가 심각한데 국가 신용도까지 하락할까 우려가 큽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산업부 자문 결과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변수가 많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비상계엄 사태에 국정도 마비되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자신이 쓴 소년이 온다에 대해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는 현지 시간 7일 스웨덴 한리몬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을 통해 광주는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작가는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 중 하나인 부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거리에서 투표 결과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루가 지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서 수습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자입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여당의 투표 불참으로 무산되자 거리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시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도 나기도 하고 투표만 하고 이제 나가버렸으니까 그게 조금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나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은 모두가 우리 나라에 사실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그리고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고 다음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탄핵인데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그 직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는 첫 탄핵 소추가 무산된 이후 야당이 탄핵 추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도 탄핵 촉구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시민들의 탄핵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닷새째 서면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수엽입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방탄에 앞장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서성원 기자입니다. 시국 대회를 마친 시민들이 걸어서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모였습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속보로 실시간으로 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자 곳곳에서 야유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마 탄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아이랑 아빠랑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외쳤던 이 12명의 이름을 우리 대구 지역 시민들은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에 일어서는 시민들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너무 국회의원들께서 너무 대구 시민들의 뜻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표잖아요. 그 당의 이익이 아닌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그 의결권을 포기하고 나갔다는 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 표결 무산에 따른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탄핵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에 대한 충북 지역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충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초원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첫 번째 안건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끝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청주와 대전, 천안, 아산 등 충청 지역 시민단체는 또다시 대전역에 모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윤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며 거듭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러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한 비판도 드러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웃으면서 나가요. 어떻게 반란의 수괴를 옹호합니까? 그는 반란의 수괴입니다. 직무를 곧장 정지시켜야죠. 국민의힘 충북 국회의원 3명에 대한 분노는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확산했고 의원 사무실로 근조 화환을 보내거나 거리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비상계엄령에 대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도 않고
여당 의원에게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던 대학생은 지역민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지적했고 단체로 퇴장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냥 당론을 따른 국회의원과 지역 대학생들의 뜻을 무시하고 당론을 선택한 국회의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던 또 다른 대학생도 퇴진 요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대학생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이어받아 국정을 관리하겠다는 발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당과 8개 지역위원회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청주와 서울에서 집회를 이어나간 시민단체는 윤석열 탄핵 촉구와 국민의힘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충북 곳곳에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광주 시민들도 그렇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바로 3.15 의거가 시작된 경남 마산일 겁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항거했고 이는 4.19 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는데요. 3.15 의거 기념사업회장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0년 3월 15일 정 부통령 선거에서 9인조 공개투표와 투표함 바꿔치기 등 온갖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이승만 자유당 정권. 이에 반발한 마산 시민들에게 경찰은 최루탄과 총을 쏘며 진압합니다.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발견되자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100여 명이 숨지고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지만 저항은 더 거세져 결국 대통령이 하야하며 자유당 정권도 끝이 납니다. 2024년 12월 한밤중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TV로 소식을 접한 3.15 의거 기념사업회 주임환 회장은 64년 전 아픈 기억이 떠올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비상계엄령 발표하는 모습이 저는 꼭 방송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특전사 군인들이 기관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고 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대 군인들이 점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온 국민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세계 10대 민주대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기 집권을 노렸던 3.15 의거 당시나 지금이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 대란을 자초했다든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끝내 군사 반란까지 일으킨 대통령의 자덕이라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번 사태의 해결책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64년 전과 똑같은 대비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고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 회장의 3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 소구 5.18 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추모제에서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피로 지킨 민주주의가 무너지려 하는 이 상황에서 꿋꿋이 역사적 정의를 지켰던 고 이금주 회장처럼 시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피해 당사자였던 고 이금주 회장은 지난 1988년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를 발족했으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30년 넘게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5.18 내란 숙의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군에 조성된 일회공원의 명칭 변경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넘겨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오늘 오후 2시 기준 58,354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 경남 합천군 일회공원에서 전두환 심판의 날을 열어 5.18 당사자들과 함께 전두환의 죗값을 다시 물을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퇴직 직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금을 되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퇴직 직원 6명이 각각 13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기재부 경영실적평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강등되면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금 차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나주 문평면의 한 단무지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개동 중 1개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과 강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라남도가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일까지 나주와 무안, 한평 등 위험시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시설과 출입 차량의 소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전남 오리농가 등 491곳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완료했으며 내년 2월까지 점검을 지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